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논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나왔느냐? 자,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논문인데요. 아파티닙이랑 캄렌리줌압을 병용요법으로 한 결과입니다. 자, 이 논문은 AACR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죠. AACR은 American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미국 암연구학회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그런 협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크냐? 120개의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42,000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AACR도 애뉴얼 미팅이 있는데요. 야, 여기 그림을 보면요. 자, 바이든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부대통령이죠. 오바마 행정부랑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함께한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AACR 애뉴얼 미팅에서 바이든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은 아들이 브레인 캔서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암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문샷 프로젝트를 국제 수준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이 암 정복에 관심이 많은 것이랑 AACR 애뉴얼 미팅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랑은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2016년인데 밑에 보면요. 문샷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자, 이런 AACR에서 나온 아티클인데요. NSCLC에 관련된 것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자, 여기 밑에 내려가서 앱스트랙을 보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팔로우업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자, 1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해봤는데요. 한 명이 컴플릿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28명이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5%가 스테이블 디시즈가 나왔다는 건데, 자, 확실히 아파티닙이랑 캄렌리줌압을 병용으로 해서 투여를 하면요. 완전 간해가 간간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들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CD8이라고 적혀 있죠. 요 C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말로 세포 표면 항원물이라고 하는데 Cluster of Differenti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항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항원이라는 것은 수용체나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리간드로 작용을 하죠. 자, 사람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클론 항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항체인데도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혼란들이 이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발생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름을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파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클론 항체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세포 표면 항원들을 정확히 지정을 해서 이름을 CD, Cluster of Differentiation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CD끼리는 번호를 붙여서 구분을 했던 것이고요. 뭐 CD34, CD31,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CD8, CD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여 개가 넘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은 CD8이죠. CD8 플러스가 되는데 요가 킬러 T셀입니다. 세포 독성 T세포라고 부르게 되고요. CD8을 많이 보고 이거랑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CD4입니다. 요거는 헬퍼 T셀이라고 해서 보조 T세포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HIV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냐? 우리 면역계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죠. 보조 T셀입니다. 그냥 보조 T셀에 들어가서 얘를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HIV 감염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CD4랑 CD8 T세포의 비율을 이용을 하면은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IV 같은 경우에는 CD8 T셀이 많겠죠. CD4는 파괴돼서 없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헬퍼 T셀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뮤노맥이 헬퍼 T셀이랑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면역계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게 스템셀이죠. 줄기세포인데 CD34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T 림프구도 있고 B 림프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제 CD34 같은 경우 여기에 적혀 있고 지금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각자 CD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T림프 같은 경우에 내려가서 보면요, 헬퍼 T셀 같은 경우에는 CD4가 있죠. 우리가 CD4는 헬퍼 T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T셀 같은 경우에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라고도 하는데, 얘는 CD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CD8이라고 적혀 있던 게 우리가 아까 봤던 T셀, 요거는 킬러 T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이름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T세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CD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D 8, CD4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앱스트랙에서도 간간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CD8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킬러 T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좀 보면요, 여기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ORR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8대 42니까 높게 나왔고, 원이어 서바이벌 레이트도 85%로 53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임상 3상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내려가서 이제 또 클릭해서 보면요,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환자 수가 762명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캄레리주마, 아파티닙 이렇게 다 사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페이스 3고요. 암을 보면요, 캄레리주마비랑 아파티닙을 이제 200, 250 이렇게 각자 쓰는 거, 이게 엑스페리먼털. 그 다음에 캄레리주마만 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보플라틴이랑 파클리탁셀을 같이 쓰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HLB 입장에서,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요게 결과가 가장 좋게 나오면 좋죠. 아파티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PFS, 그 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고요.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ORR도 있고, DCR도 있고, 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는 18세부터 70세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인클론 회사 사례를 살펴봤죠. 그거 보고 나니까 이 인클루션 크라이테리아랑 익스클루션 크라이테리아를 굉장히 엄밀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잘 지켜야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대규모 임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폰서가 뭐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라 헝루이 제약입니다. 항서 제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대형 글로벌 제약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적인 임상시험에 대해서 뭐 실수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그들이 나오니까 무엇을 보기 위한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면요, 스터디 디스크립션에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피커시랑 세이프티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에 효능이나 부작용이냐, 캄레리주맙과 아파티닙을 컴바인드 했을 때 어떤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교를 해보기 위한 거고, 주된 내용은 캄레리주맙이랑 아파티닙입니다. 그리고 캄레리주맙이 면역관문 억제제다 보니까 PD-L1 파지티브한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릴랩스드, 그러니까 재발하고서 뭐 어드밴스드 된 NSCLC 환자들에게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잘 나오면은 지금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위암으로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서 간도 진행하고 있고 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확장하기 위한 그런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은 큰 기대감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